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어떤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방차이죠. 이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출동하는 곳은 작은 동네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 화재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화 지점이 숲속일 때 소방차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소방 비행기를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국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10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을 끌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7) 슈퍼탱커. 보잉 747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항공기로 파생형을 포함한 모든 시리즈를 나열하면 영상 한 편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소방용 버전도 여러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은 에버그린 국제항공사에서 제작한 747 슈퍼탱커. 현재 사용되는 소방 비행기 중 가장 큰 기체이며 물이나 소화제를 한 번에 74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2002년 개발을 시작해 2009년에는 스페인의 쿠엔카현에서 소화 활동에 투입됩니다. 첫 활동부터 거대한 작업에 임하게 된 셈인데요. 그 일에 하늘을 나는 보잉의 소방관은 볼리비아, 칠레, 이스라엘, 그리고 고향인 미국 등 세계의 구석구석으로 활약 장소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AN-32P. 소련 붕괴 때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소련의 유산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는 독특한 군용기인 AN-32의 해외 수출 제조 공장도 있었죠. 소련 시절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새 인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런 이유로 일반 AN-32를 소방 비행기 AN-32P로 개조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AN-32P가 처음으로 불 속에 몸을 던진 것은 1993년으로 동형기 세대가 포르투갈 산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날아올랐습니다. 이후 2대가 더 추가되어 우크라이나 크림 지방에서 불길을 잡는 등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파이어 킬러로 알려진 AN-32P는 그 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화재 진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량을 자랑하는 기체는 한 번의 출격으로 8톤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물이면 광대한 면적을 물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B-200. 여러분들은 수상기를 아시나요? 일반 비행기와 달리 지면 또는 수상에도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소방 비행기에 있어서 이는 사실 큰 메리트입니다. 근처에 가장 가까운 호수에 가서 바로 물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방용 수륙 양용기 B-200 알타이를 설계하고 있던 러시아의 항공기 제조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에 기반이 된 것은 소련의 A-40 알바트로스라는 강력한 병기로 나토에서는 머메이드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너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최강의 능력을 가진 대잠수함 수상기로 잠수함이 어디에 있든 발견해서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이후 나온 후계자는 더 평화로운 임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B-200은 그야말로 만능꾼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물을 저장하는 탱크와 특수 펌프를 장착하여 착수면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장비와 교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존자 수색을 위한 기기나 구급 의료가 필요한 중증자를 이송하는 기재를 장착할 수도 있답니다. 캐나드 에어 CL-215. B-200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계 최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보다 훨씬 이전 북미에서는 이미 소화 작업에 수상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한 예인 캐나드 에어 CL-215는 무려 1967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요.
멀리 떨어진 자연 속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수상기를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는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지만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지 않은데요. 만약 대자연의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은 먼 길을 비행기로 떠나 물을 숲에 뿌리고 물 보급을 위해 다시 비행장까지 돌아와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호수를 찾아 거기서 탱크를 채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캐나드에어 CL215가 쌓아온 높은 신뢰도와 편리한 사용성은 세계에서도 내로라할 정도입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화재와 싸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극 이외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었을 거예요. 기체의 생산이 1990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량형 중에는 선진국의 긴급사태 대응부서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신형기가 출시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64대나 되는 CL215가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봉바르디에 415. 봉바르디에 415는 방금 소개드린 하늘의 영웅과 같은 캐나드 에어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는 구형이 된 CL215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상기로 천연으로 된 취수구를 통해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외형도 구형기와 흡사하고요. 이 비행기는 1994년부터 화재 진압에 사용되고 있지만 그 성능은 아직도 모두가 인정할 정도랍니다. 물이나 소화제 또는 그 혼합물을 불에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능도 있는데 바로 여객기로 빠르게 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체 안에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 화재 소화 사양으로도 캐나드 에어는 8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여객기 사양이 되면 30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여객기로서는 확실히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재해구역에서 이재민을 구출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구조대와 장비품을 수송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봉바르디에 415는 오늘날까지 고향인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답니다. 예전에 개발된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방비행기 중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틴 JRM 마스. 마지막은 전쟁의 용사. 바로 마틴 마스입니다. 캐나다인이 CL215를 만든 것도 바로 이 비행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초 불을 끄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수상기기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미 해군이 발주한 것으로 해상 초계를 위해 개발된 드레드노트였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를 통해 이러한 항공기가 실제 전투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종전까지 수송기로 사용되다가 그 후엔 모두 철수하게 되죠. 그런데 마틴 마스의 진정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캐나다의 한 목재업체로 인수된 마틴 마스는 소방비행기로 개조되었습니다. 마틴에게는 전쟁보다 불 끄기가 더 적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반세기 동안 더 사용되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세상에 남은 마지막 2대는 2007년 캘리포니아에서 소아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때 현역이었던 장난감이 최신 장난감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2대도 은퇴 시기는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대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 있는 국립해군항공박물관에 전시됐고 나머지 한 대는 캐나다 포트 알버니 근처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멋진 소방비행기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비행기가 얼마나 대단하든 애당초 이런 대규모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벌써 작별할 시간이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